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7일.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연휴가 끝나고 시작되는, 저희 이제 한국 시장, 그리고 또 미국 시장 그동안 내용들 한번 비교해보면서 오늘 한국 시장 대응을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미국 시장이 저희가 쉬는 동안에 총,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세 번이 움직였었는데 흐름 보게 되면 일단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양봉이에요. 예, 양봉인데 주가는 밑으로 밀립니다. 예, 그러니까 약하게 시작했다가 좀 돌아섰다는 얘기들이 한 이틀 동안에 보여졌는데 그래서 그만큼 힘은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추세 쪽은 약간 훼손을 받은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다우 지수로는 무거워요. 예. 지금 이제 저항선 쪽에서 살짝 무거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 빠지는 상황도 아니고, 밑에 단기 지지권 지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S&P 500도 딱 중요한 자리 쪽에서 멈췄고, 되게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은, 그동안에 좀 따라 올라오던 이 단기 이평선, 이쪽을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딱 지지하고 끝났어요. 애매하네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하다 그랬으면은 요 밑에까지 좀 지지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애매하게 끝나서 요걸로 끝나고 다시 반등 나올지 아니면 여기까지 좀 들어올지 애매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잠깐 드렸었죠. 여기서 이제 눌렸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약간 어렵다가 다시 반등 시도할 것이냐 뭐 이런 시나리오 쪽에서 일단 지금은 되게 애매하게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요 정도에서 17,500선 정도 요 중에서 갭이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까지 훼손시키고 살짝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17,400, 300 요 정도쯤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스닥은 17,400선 전후로 해서 요 정도쯤에서 지지권을 확보하고 거기서 더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정도쯤이면 턴할 수 있는 과정들 요런 흐름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가 돌파하다가 다시 지지권을 확인하는 과정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좀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쪽들이고 정말 강하다 그러면은 당장 오늘이죠. 오늘부터 그냥 요 정도에서 지지받고 그냥 턴하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그러기에는 FOMC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예, 그래서 FOMC 오늘 학고기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아직 내용들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연준의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보인다. 그래서 트럼프와 비슷하게 약간 좀 그러니까 완화된 통화 정책을 가겠다는 내용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뭘 자극하냐면 지금 괜찮긴 괜찮겠지만 물가를 자극하면서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매파적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와 완전히 반대적인 입장으로 가면서 거기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또 클 수밖에 없겠죠. 물가를 자극시키지만 유동성을 공급하겠느냐, 경기를 위축시키겠지만 우리 스탠스로 가느냐, 이런 쪽의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국면 쪽에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어차피 지지권 밑에 있는 이상 지지권 터치해도 괜찮아 라는 쪽에서 약간 여유있게 보고 거기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갔다가 눌림목이 나오는 과정 쪽에서 흐름들을 좀 체크하고 거기서 그러면은 그동안 쌓았던 약간 그래서 저희 기조가 그랬었죠. 지금까지 좀 주가 올라올 때 이렇게 좀 중기 저항권까지 이렇게 바싹 들어올 때 점진적으로 현금을 좀 갖춰놓자. 현금을 이어갔던 부분들을 이번에 다시 한번 눌림목이나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때 주식을 다시 늘리자라는 관점으로 본다.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전략적으로 바라보겠다는 쪽들을 포인트를 맞추면서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일단 미국 시장에 나왔던 내용들 한번 쭉 점검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 다 관세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쪽들인데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달러가 다시 99대 0.5%대 그러니까 달러 약세입니다. 100대 못 넘어갑니다. 인덱스가. 그러다 보니까 달러 약세 인정.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통화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강세로 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대만 달러예요. 대만 달러 얘기를 나올 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일단 대만의 보험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대만의 생명보험 무슨 이런 보험사들은 일단 보험사들이 뭘 합니까?
보험료를 받죠. 보험료를 받게 되면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채를 그래도 이자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미국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채 투자를 하는데 금리가 잘 안 빠지고 계속 또 위쪽으로 가기 시작하다 보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쪽에서 미국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데 달러마저도 약세로 간다. 이중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평가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게다가 또 제대로 후발적인 보험사는 환율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지를 안 하고 대응하다 보니까 더 손해폭이 커졌다.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정리하자. 그러면서 미국채를 정리하고 미국채 매도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금리는 또 올라가 버리죠.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거기서 또 환율도 약간 변화가 자글했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만 달러가 더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화도 강세를 보였지만은 그래서 같이 비슷한 국면 쪽에서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이번에 어차피 TSMC라고 하는 걸출한 스타가 있기 때문에 달러는 계속 유입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만 달러는 강세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쪽들을 더 자극을 시켰던 측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환율이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좀 1,400원대 밑으로 빠르게 강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돌아갈 수는 있겠다라고 보지만 달러가 제대로 100대 이상으로 달러 강세로 같이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거의 해당 통화들은 그러니까 신흥국 쪽이나 아니면 다른 통화들이 강세로 갈 수 있는 국면들이 더 마련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혹시나 오히려 뭐 지금 싸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쌀 때 달러를 사놔야지라고 하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다 원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아마 지금 분석은 1320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뭐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인 차원들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감안해서라도 일단 지금 이제 큰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달러는 약세, 원화는 강세. 그래서 아마 1350원, 20원 이런 식으로 좀 중심으로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겠다는 쪽에서 혹시나 지금 미국 시장에 계신 분들은 주가도 주가지만 거기다가 달러까지 약세로 간다고 하게 되면 이중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1,400원대 근처까지 반등 나온다. 그러면은 달러를 매도해서 원화 쪽으로 약간 바꿔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반등 시에 그렇게 나오고 추세적으로는 1,300원대 중반, 초반 정도까지도 열어놔야 되지 않나.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좀 약간 충격을 받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다시 하락세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 나쁘진 않은데 이거 자꾸 이제 자극이 들어와요. 그런 거는 이제 눈길을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거의 4년의 최저를 기록했던 유가는 또 강하게 반등 들어서 59달러대까지 들어옵니다. 3%대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나올 때 상품 가격들은 올라간다라는 쪽들이 더 자극을 시킨 게 금이네요. 금이 3.5%. 와, 이제 뭐 거의 거칠 것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은까지 뜁니다. 금에 대한 대체로 본다 그러면 은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겠죠.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구리도 경기와 관련된 측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리가 상품이다 라는 쪽에서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나마 다행으로는 곡물가가 뛰지는 않습니다. 곡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백금, 뭐 팔라듐 이런 금속들도 비금속들도 다 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네요. 달러가 자극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론 유가가 안정이다 보니까 괜찮은데 기업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또 나머지 원자재들이 뛴다. 싹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물가는 또 자극이 될 수 있는 과정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도 좀 부담적인 내용들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 동향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또 자꾸 헛소리 하시는 영화 산업에 대해서 이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나마 영화 산업이 좀 정체되고 침체되고 있는 이유, 할리우드가 좀 정체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인가요? 그때 같은 경우 스트라이크가 한 번 있었죠. 파업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 우리한테 대우를 제대로 해달라라고 하는 작가부터 이런 또 제작진들 쪽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그게 뭘 얘기하느냐? 그만큼 물가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그만큼의 어떤 제작비나 인건비는 못 올랐다는 쪽이다 보니까 그걸 조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비싼 미국의 인건비를 감당을 못해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왜 해외 쪽에서 그 무슨 기생충 얘기 하고 있죠 또 무슨 기생충 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 쪽에서 트럼프는 그런 것 중에서 해외에서 왜
기생충 같은 영화가 아카데미 영화에서 그렇게 다 이렇게 수상을 많이 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또 미국의 영화 산업들을 좀 흔들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이게 영화 헐리우드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거를 만약에 관세를 매긴다, 어떻게 매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OTT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다 매기느냐, 아니면 뭐 스트리밍은 좀 제어가 되느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말도 없이, 뜬금도 없이 그냥 무슨 뭐 딱 보다 보니까 좀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쪽에서 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좀 계획 있게 다 좀 논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관세가 들어간다는 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지르고 보는 이 사람 스타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도 불확실성, 저기서도 불확실성. 그러니까 트럼프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나마 베센트가 좀 정리하게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관련된 쪽에서 좀 출렁출렁거리는 게 지금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대부분의 주가도 약간 관세 관련된 쪽에서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바람 흐름들이고, 게다가 이제 그래도 장기 관세 가능성은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바뀌었어요.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지금까지는 경기 괜찮다, 걱정 없다, 이거 뭐 관세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놓고 장기 관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즉 장기적으로 관세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경기 침체도 염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무슨 도구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까지 아이들이 무슨 인형을 10개를 갖고 있었다, 30달러짜리 10개를 갖고 있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인형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지금 2개로 줄여서 그나마 가장 좋고 괜찮은 것만 2개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경제는 돌아간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소비를 좀 절제를 해야 되고, 소비를 절제해야 되고, 약간 국민의 인내가 필요하다 라는 쪽으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다. 말이 바뀌어요. 말이. 관세에 대해서는 뭐, 그럼 결국에는 또 지나고 나면은 이 사람 말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또 세계의 어떤 중심이 되는 국가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장은 경기 침체를 용인했대. 어머 어떻게? 그래서 시장 부진한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게다가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에 관한, 그러니까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에 관해서 올해 말까지 무역 협상이 80-90% 타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아직 여기다 너무 무게를 싣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발표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가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17개국과 협상 중이다, 뭐 이런 쪽들 바라보다 보니까 일단 약폭은 축소하고 했는데, 하지만 캐나다 쪽과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또 트럼프가 나섰죠. 캐나다 총리와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관세를 쳐낼 생각이 없고, 좀 가만히 계세요 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관세와 관련된 쪽들은 말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쪽에서 일단 영화 산업 관련된 얘기는 이제 아직 확정된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훅 던져본 것 같아요. 이 사람 스타일이죠. 그냥 한번 던져보고 시장 반응 보고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2주 안에 의약품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FDA가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사를 임명했다. 원래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되게 부정적이죠. 이거 중국이 만든 거다 라고 했고, 이거 백신 안 맞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그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때 화를 좀 키웠던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정적이다 라는 쪽들도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인도랑 파키스탄도 이거 좀 그래요. 인도가 테러리스트 캠프에 정밀 타격을 실시했다라고 발표하다 보니까 파키스탄도 항공편을 모두 보류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선물이 하락하고 있네요.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인도랑 파키스탄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고 있던 얘기죠. 어느 정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안 끝났고요. 그럴 때 지금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여전히 뭐 진행 중인 것 같고, 휴전했나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뉴스도 까먹었네요. 이런 쪽인 것 같고, 이제 슬슬 인도와 파키스탄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어떤 편을 들겠느냐, 어느 쪽에 대한 편을 들겠느냐 하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인도 쪽으로 조금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살짝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이 우리 핵을 포함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쪽까지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뭐 비슷하지만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도 인접국가 쪽에서 나왔다. 이 결과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뭐 질서 있게 뭐 국제 질서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정학적, 국지적인 쪽은 여전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쪽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이것도 결론은 방산주 쪽에서는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심리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데 또 중요하게 볼 게, 만약에 저희가 이런 쪽에서 뭐 인도 쪽으로 뭐 어떤 무기 공급을 하겠다, 뭐 파키스탄 쪽으로 수주를 얻었다, 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 방산 쪽들이 어느 한 국가로 수주나 또 이제 그래서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쪽은 만약에 파키스탄으로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인도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파키스탄도 그러면 무기를 공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약을 체결한 건데, 이거는 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 봐라 그러면서 너를 적극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민감합니다. 이럴 때는 지금 지역적 리스크 때문에 뭔가 기대감은 방사수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이럴 땐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들 보시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시간 외로 또 다시 한번 미국의 종목들로 한번 또 보게 되면은 시간 외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AMD가 4% 정도 상승합니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적 괜찮았다. 이런 쪽에서 웬일이죠? 과거에는 실적만 발표하면 쭉쭉 빠지던 회사가 좀 그나마 양호하게 나오는 것 같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2%대 상승주이고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려서 좀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인 것 같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잘 나왔는데 매출 전망 하향 조정해서 또 하락 중이고, 이거는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빠진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같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근데 뭐 같이 그런 상황들로 봐서 일단은 아직까지 뭐 자리를 못 잡았구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혹시나 쿠팡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예상과 부합 매치, 그러니까 결국엔 이 쿠팡은 이제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라고 하는데 아직 조금 좀 그런 것 같고, 아마 이번에 대만 쪽에서 진출을 했는데 대만 쪽에서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쿠팡의 앞으로의 주가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종목 쪽에서 테슬라는 뭐 판매량 감소, 독일에서는 뭐 절반 정도까지 빠졌다고 그러죠. 이제 돌아온 머스크 형님이 어떤 식으로 바꿔갈지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도 지금 실적 발표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5월 28일 날 실적 발표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관세도 있고 중국 쪽도 타격도 받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염두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 그때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되면은 이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 라고 돌아갈 텐데, 만약에 시장 분위기 좀 안 좋다 그러면 이번에 애플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도 안 좋게 부진한 실적이지만 수익성은 방어했다 라는 쪽으로 나오지만, 시장은 싸늘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매출이 줄었대. 어머 매출 줄면 어떻게 해? 우리 애플이 그랬대요 라고 하게 되면 반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봐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 애플은 아직까지는 고민이 좀 크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팔란티어가 생각보다 낙폭이 컸습니다. 팔란티어는 솔직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매출, 뭐 영업이익, 그리고 또 실적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근데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가가 정고점 때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여기까지 지난번 고점까지 온 회사 팔란티어가 거의 유일하죠. 넷플릭스도 하나 있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 시장보다 먼저 빨리 올랐잖아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는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0달러대 중반대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만약에 100달러 초반까지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 자리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까지도 이렇게 지지하는 구멍까지 들어온다. 100달러 초반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팔란티어는 매수 관점으로 일단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비중을 늘리는 관점 쪽으로 대응한다. 한쪽에서 100달러 초반부터 다시 가격 들어온다 그러면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강한 종목은 강하게 맞게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엔 이번에 실적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방 쪽으로만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민간 쪽의 성장률이 거의 70%대까지 성장들이 들어옵니다. 아주 높은 성장률이죠.
그들은 되게 자신 있어 합니다만, 또 이때 보니까, 그 운영진 이사진하고는 주식을 또 팔았대요. 예. 그런 거, 예,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쪽들이 약합니다. 5%대 이상씩 하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국내에서도 약간 미국 쪽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바이오 쪽들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노브노디스크랑 힘센 허스라는 회사랑 협업했다라는 쪽에서 이거 또 18%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국내에서도 뭐 이벤트질에 요즘에 또 탁탁 쳐놨죠. 뭐 펩트론, D&D 파마텍 이런 비만 치료제 쪽들은 시장 분위기가 일단 약하게 시작하겠죠. 차익 매물 때문에 약하게 시작해도 만약에 좀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자리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밀리면 기회를 찾는다라는 쪽으로 보시되 이거는 저는 짧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앞으로 할 일이 많은 회사 장기 지속형 물질 쪽에서 경구용 그리고 또 주사용 다 나오는 쪽인데 시총이 1조도 안 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막 강하게 배팅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바닥 섰다고 하더라도 한번 볼까요? 예, 차트 보면서 볼게요. 예, 그러면 인벤트지를 이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게 가장 센 거죠. 상한가까지 들어갔고 근데 분명히 위쪽으로 갔다가 이격이 많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밀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한 4만원대 초반까지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밀릴 때 사야지 위쪽으로 더 간다고 해서 대응하면 아무 이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종목에 대한 대응은 일단 단기 지지권 쪽에 자리가 들어오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뭐 급등한 종목 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해보자라고 하면서 일단 쫓아가지 말자. 밀리면 밑에서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시장하고 또 연결시킬 수 있는 종목들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10%대 올랐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수요 증가된다 한쪽에서 그리고 또 비스트라 그리고 또 에너지도 강했고 거기다가 에너지 관련된 쪽들이 주가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저희도 에너지 관련된 쪽의 핵심이다 그러면 전력기기 쪽들 이쪽과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나고 있죠. 다시 이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 한쪽들이고 누스케일 파워 3.2% 올랐습니다. 오클로 12%. 그러니까 즉 다음에는 그 트럼프가 원자력 발전소 배치를 가속화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거 중요하겠죠. 원자력 발전소 배치 가속화 행정명령. 다음은 에너지도 신경 쓰겠다. 한쪽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되는데 또 어제 또 요상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벌써 한수원 사장님하고 다 출동했어요. 거기 가서 계약하러 갔는데 어제 올라오는데 오지마 체코 법원에서 또 프랑스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 계약 전면 보류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뭔 또 욕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뭔 짜장면 먹는 소리입니까? 예. 또 프랑스 쪽에서 입김을 또 어떻게 할 수가 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단 악재죠. 악재긴 한데 만약에 이게 일단 좀 쉬겠어요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밀린다. 오늘 약해서 이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26,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들어와서 이어간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차피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SMR에 대해서 원자력에 대해서 미국은 또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를 가야 되는 쪽들은 원자력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게 되면 26,000원대 정도쯤 초반대 정도쯤에서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눌림목 들어온다. 여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다음 저항 때는 여기는 강력한 지지권이 있거든요. 24,000원대, 24,500원대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중요하게 지지권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머 이거 못 참아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에너지 쪽에 원자력 쪽들은 밀리게 되면 기회다 라는 쪽으로 보시되 체코 가지고 너무 체코는 어차피 갈 듯 말 듯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 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눌림목에 잘 대응하자 라는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것들이 전력기기 쪽이죠. 이쪽들도 좀 다시 득하고 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때였죠. 지금 4월 달에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무슨 생각보다 좀 부진한 그러니까
수주가 좀 줄었다고 그래서 뭘 그거 가지고 수주도 요만큼 줄었어요. 북미 쪽에서. 그거 가지고 좀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여기 다시 좀 턴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중요한 저항권을 다 간척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분위기는 지난번 저점까지 안 깨고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HT 언더레이트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거는 그런 거죠. 벌써 출발한 지 이때 25번이었습니다.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1, 2, 3 거의 3년째, 4년째 되게 되면 많이 좀 힘들어요 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출렁출렁 있는데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또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2030년까지 수주안거나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들은 거의 이상 없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좀 길어진다 그러면 이걸 참고 대응하기 제일 어려운데 제가 보기엔 또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이런 쪽에서 자리를 얼만큼 잘 차지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에너지 관련된 쪽들이 좀 더 턴하다 보니까 역시나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전력기기 쪽들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밀리면 사자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아마 여기 테스트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저희도 계속 버티려고 했지만은 장기 평선 쪽에 안 들어가는 요 2540 여기서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는 쪽들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종가상으로 지지해야 될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쯤 어디서 2500과 2540 어디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2500선 지지권을 잘 지지하느냐까지 보면서 거기서 턴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약간 요런 거가 비슷하게 보게 되면 이제 요 중간쯤이겠죠. 그래서 한 만약에 지금 선물도 어떻게 끝났는지 지금 휴장이다 보니까 안 돼 있기 때문에 본다 그러면 약 한 2525? 예, 오늘 시작은 요즘쯤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살짝 눈치를 보는데 여기서 원화가 강세로 갔다고 해서 주가가 좀 강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쪽에서 매도가 나올 것 같고 거기서 그나마 또 기관들이 계속 방어를 해준 모습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근데 체력상으로는 이 정도쯤 됐다 그러면은 5월달인데 외국인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매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쪽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가 없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역시나 우리도 좀 잘 버티고 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쪽에서 흐름들을 얼마큼 잘 따라갔냐 이게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지난번에 강했던 모습들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화장품 쪽 강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세 관련 쪽에서 좀 제외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방산, 조선 이런 쪽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영향력이 제거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쪽은 계속 일단 주도 쪽들. 근데 하나 아까 원화가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가는 모습들이 보다 보니까 이번에 의외로 수출주 쪽에서는 무게가 조금 좀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화 약세 때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느냐 없습니다. 하지만 원화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안 좋은 건 또 반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자동차,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뉴스다라는 쪽에서 약간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위축돼야 되는 것 같고 2차 전지 쪽도 약간 그나마 수출주 쪽에 대한 포지션들인데 약간 좀 주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들 수출과 또 관세 피해를 가는 쪽들은 역시나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는다. 그럼 시장에서 반대쪽인 방산이나 조선 이런 쪽들은 계속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이쪽을 플레이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떠오르는 섹터 쪽으로는 아까 보셨던 뭐 전력기기도 있겠지만 전력기기는 근데 수출 쪽이다 보니까 약간 또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런 것들 화장품, 임의용기기 4월 화장품 수출 호조였다 이런 쪽들도 수출이다 보니까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번 볼까요? 최근에 나왔던 올 들어 벌써 550만 명 돌파. 그래서 외국인들의 숫자죠.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올해 2천만 명 충분히 넘어갈 것이다 라고 나오면서 2019년 그때 나왔던 데이터들 외국인들 방문객 데이터들은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다 보니까 외국인 카드 매출이 1.7배 뛰었습니다. 와 이렇게 되게 되면 1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직 성수기가 아니에요. 성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이들이 들어올까 하는 쪽들인데 어제 보다 보니까 그 명동 사진 나오고 하는데 야 이제 기가 막히더라고요. 게다가 또 하나 홍대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자유여행객들 그들의 표현으로 보게 되면 한 자유여행객이 외국에서 한 20배 늘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과연 뭘 쓸 것인가. 이분들의 핵심은 1, 2위를 따진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 1위 그리고 일본 2위라고 얘기를 하네요. 숫자로만 보게 되면 아시아인들이 와서 뭘 쓰겠느냐 이런 쪽들이죠. 그래서 이쪽들을 보게 되면 과거처럼 화장품, 근데 화장품보다 조금 물론 이쪽도 있겠지만은 임의용 쪽 이쪽들 계속 관심을 두고 가는 게 좋겠다. 한쪽에서 이쪽은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실리콘투는 그냥 하나의 중심인데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막 따라가긴 좀 어렵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보시게 되면은 거기서도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종목 중에서도 클래시스니 동방 메디컬이니 비올 이런 것들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원텍 이런 거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느 쪽에서 아이패밀리 SC, 아모레 퍼시픽 뭐 이런 쪽들 보게 되면 거의 다 대부분들이 약간 임의용 바이오가 아니죠. 임의용 쪽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높다. 이런 쪽들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하나 뭐 CJENM은 또 한한령 해제랑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또 컨텐츠 이런 것까지 좀 총괄하는 쪽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관심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모펀드가 매수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눈길이 가는 게 이수페타시스 두산 이런 것들이죠. 이수페타시스 이것도 증자 물량 다 받아다가 좀 끌어내다 보니까 AI 인프라 쪽들이 다시 부각을 받기 시작한다. 이것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 밖에 현대로템이나 그리고 또 현대일렉트릭, 산유전기 이런 것들 다 보게 되면 방산, 전력기기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 들어오고 있고 태양광, 하나솔루션 못 참아 이쪽으로 들어온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래도 섹터 쪽으로는 계속 살아있는 종목들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한쪽으로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벌써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또 분배를 잘해야 되겠네요. 지금 한국 종목들 주식들 더 많이 보고 차트도 보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미국 쪽을 좀 더 강조를 드린 것 같아서 계속 발전하겠습니다. 한국 주식들 또 차트나 아니면 타이밍들을 계속 또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내일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코스피는 오늘 밀린다고 하더라도 더 크게 밀리지 않고 2500선만 잘 위쪽에만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큰 부담 없겠다라는 생각 쪽에서 일단은 오늘도 시장 분위기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 양복의 쪽에 기운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시장 여러분들 바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주도 이슈가 또 많습니다. 또 FOMC도 있고 실적 마무리되는 측면들이 높다 보니까 중요 기업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변동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하시되 밀리면 그동안 조금 쌓아놨던 현금 쓰겠다라는 입장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한 20, 30포인트 빠졌는데 그냥 다 사 이게 아니죠. 트레이딩도 병행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시장 흐름들을 봐서 조금씩 늘려가겠다라는 쪽들은 나쁘지 않다. 이럴 때를 위해서 올라갈 때마다 조금 좀 줄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대응들 다시 한번 잘 대응하시면서 화이팅! 이번 주도 아마 바디 컨디션이 못 따라갈 겁니다. 한 이틀 쉬었기 때문에 다시 붐업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또 파워 시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